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884년 개항한 다음부터 1910년 그 일제 강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동안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서양식이라든지 일본식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어떤 도시의 특징을 갖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항 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개지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인천 조개지의 특징은 일본 조개지, 청국 조개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각국 조개지 이렇게 세 개가 설정됐다는 게 이렇게 특징적이고요. 조개지가 그 시대에는 인천만 아니고 부산도 있고 원산도 있고 또 근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었었잖아요. 인천은 역시 그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조개지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그 재미있는 부분, 역사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개항한 다음부터 서양식이라든지 일본식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어떤 도시의 특징을 갖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 개항 도시가 있지만 인천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세운 건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야말로 굉장히 그 청나라 때부터 지금 100년 넘게 공간이 이제 시간과 함께 흘러내려오면서 그야말로 각 시대의 다양한 풍파와 그런 다양한 인물들의 스토리를 다 함께 담고 있는. 근데 이제 그 출발은 이제 1884년에 조선과 천국이 함께 이제 체결한 그 화상 그 조개지의 그 장정이었던 거죠. 제가 화교 3세이기도 하고요. 화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화교 사회에서 핵심이자 구심점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지역에 있는 뭔가 이제 중국식과 서양식이 이게 혼합된 그런 절충된 그런 건물들이 곳곳에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그 전석영 가옥이라고 알려진 그 상해 할머니 주택이라든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조개지 계단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도 그렇고 이 건물과 함께 이 부지를 향유하고 있는 화교 학교의 건물들도 그렇고 그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보여지는 그 풍경 같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단일 건물뿐만 아니라 이 일대가 뭔가 경관적인 가치가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건물 안에 들어올 때 걸어 올라온 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도 사실은 그 화교 석공들이 다 이렇게 큰 이제 돌들을 쪼아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계단들이 좀 일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석축, 일본의 어떤 중세 시대 때 성을 갖다가 연상하는 어떤 그런 그 기울기를 갖는 군대 시기의 어떤 그 경관을 형성했던 주 요소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적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식주택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히 그 앞에 마당, 중간 마당, 뒤에 마당 그런 구조가 그 마치야 나가야 스타일에서 있으니까 일본 조개지 가면 다 그 스타일이요. 그 근산가도, 그 부산가도 그런 거는데. 관동 갤러리는 2015년 1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관동이라는 이름이 실은 여기 동네 이름이에요. 저희는 옛날 흔적을 남긴다는 뜻으로 집을 재생을 했는데 그 뜻에 맞게끔 이젠 지명도 없어지니까 그 없어지는 지명을 기억을 하자는 뜻으로 관동 갤러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100년 된 일본 주택이기 때문에
그 특징도 볼 겸 해서 전시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동네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관동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처음에 봤을 때는 여기가 일본 주택인 줄 잘 몰랐었어요. 들어오게 되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일본 집하고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집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이 집이다 싶어서 바로 살게 되었던 게 이쪽 공간이고요. 그리고 활용하려고 개조를 하고 그거를 도미 마사노리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전체를 그 개조하는 그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마당, 뒤에마당가 없잖아요. 이쯤에 뒤에마당가 있어요. 이거 봐,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준 찍으니까 이대로 그렇게. 재밌죠? 이 동네 이런 집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보관을 하신다고 해서 밑에다가 이제 돌 그 리노베이션 스타트 할 때 제일 어려운 거가 역시 그 기초 부분 또 그것 때문에 그 기초 어떻게 보강할까 또 하나 또 어려운 거가 옛날에는 타타미판잖아요. 근데 온도가 그 바뀌는데 무거우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 구조가 인테리어다. 그렇게 하고 목조가 나오고 있는 거 그거 인테리어처럼 그렇게 쓰면 되게 괜찮은 거다. 그리고 갤러리다 보니까 앞에 부분에 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도미 교수님께서 그 한평 갤러리라는 거를 만들자. 앞부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작품을 걸 수 있게끔 만들었죠.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쭉 성장을 했는데 인천과 관련한 물건을 파는 집이 생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방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동네에 이 디어프롬이 50년대 건물이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가 있었던 자리였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연립주택들이 이 단지가 있었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골목 다니시다 보면 왜 창문에 창살이 있었잖아요. 그 창살 모양이 저희 그대로 다 이 집에 있던 거예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창살 그대로 갖다가 잘 보관했다 색칠 칠해서 잘 보관해서 붙이고 여기 있는 창살 그 모양을 따서 저희 로고를 만들고 이 창문도 그 당시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이 집에. 살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요 마름 목골 그 창문에 그게 참 예뻤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에 그런 거 있고 이 집에 오면 꼭 보고 가야 될 게 바로 물탱크예요. 여러 물탱크를 뜯으니까 거기에 톱밥이 나오고 물탱크가 나와서 아 물탱크다. 수도관 3개가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그러면서 뭐 문헌 찾고 전문가들을 일본에 전화하고 뭐 남겨야 되나 막 그런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보존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존하자. 그렇게 해서 이쁘지 않고 뭐 좋지도 않아도 남았으니까 잘 보존하자. 그래서 잘 보존하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구조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다가 정화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많이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디에 산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는지 가스관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사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는 작업도 저는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건축 자산이라는 목록이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개를 선정을 해서 디지털 실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영역들을 갖다 살피는 작업, 용역이 진행됐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건축 자산을 갖다 정확하게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이 집을 이젠 부시려고 하지 않아요. 이젠 가지고 있다가 이젠 가치가 생기니까 예쁘게 거쳐서 더 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오래된 집이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역사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옛날 역사를 보존하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그 건물을 이용했던 사람에서부터 해서 제일 초기의 사람들부터 해서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이 건물을 접했던 사람들까지 아니면 정말 그 이후 세대까지 그 뭔가 공통된 가치를 남기고 전승을 시킬 수가 있느냐. 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도 이 집의 역사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그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게 다 기록을 했고 또 우리의 손때를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떠나도 이 집을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다시 좀 재활용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또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이 집이 그 역사를 이어가서 그 계속 존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